비소세포화 부분이나 최근에 가장 핫했던 게 이 ADC 항체 약물 접합체 쪽이죠. 전 여기에다 알츠하이머도 조금 부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에 이제 FDA 승인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 플레이로 보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 이거는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싫어하신다라면은 2024년 미국의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타나면서 제약, 바이오 섹터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핑크빛 전망이 시장에 들리고 있습니다. 현 상황과 올해 전망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헤르메스스탁 하창환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유, 네. 먼저 이번 주 증시 상황 좀 살펴봐 주시죠. 예. 네, 사실 새해 첫 거래일에는 네.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났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장에서의 이제 기술주들의 좀 조정이 나타나게 되면서 어제 네, 좀 약간의 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이제 뭐 탐욕 지수 자체도 상당히 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조정이 나오더라도 사실 네. 이상하진 않았죠. 왜냐 8주를 넘게 상승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가 쉬어주면서 이제 약간의 좀 개별주들 그리고 바이오 섹터에서의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원달러 환율이 1280원대까지 빠졌다가 빠르게 다시 1310원대까지 올라와 줬거든요.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좀 불안감들을 형성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에 FOMC 회의록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고용 데이터들 나오고 다음 주 또 이제 CPI 지수 발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지수의 상방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쉬지 않고 계속 달릴지 아니면 약간의 좀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달릴지는 그러한 좀 매크로적인 흐름들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기간의 강력한 매물 출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연말부터 계속적인 이제 기관 투자들의 특히나 금융 투자 쪽에서의 좀 강력한 수급으로 지수가 상승력이 나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일부 차익이 나타나게 된다면 지수 자체는 일부 쉬어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더불어 요즘 시장에서 얘기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게 바이오 섹터 같아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좀 제가 뿌듯한 게 제가 연말에 전략을 말씀드릴 때 바이오 쪽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대형주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대표적으로 꼽아드렸던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었어요. 근데 두 종목 모두 다 저점 대비했을 때 뭐 10% 20%씩 빠르게 몇 거래를 안 되는 사이에 좀 올라왔거든요. 일단 바이오 쪽이 기대가 되는 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일단 우리나라에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분포도를 봤을 때 뭐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뭐 엔터 뭐 이런 쪽인데 사실 대부분이 다 같습니다. 안간 쪽이라 해봐야 뭐 철강이라든지 그 중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쪽이 바이오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국내장에서 3년 동안 이제 코로나19가 있다 보니까 임상에 대한 진행 흐름들이 굉장히 좀 탄력이 둔화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3년, 미국장에서도 한 2년 정도 뭐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일리 이런 일부 기업들을 제외했을 때는 상당 부분 좀 오래 쉬어졌거든요. 근데 최근 한 3달 정도의 미국의 이런 바이오 ETF를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바닥권에서 50% 많게는 뭐 100% 올라간 기업도 많아요. 그런 ETF가 많기 때문에 이쪽은 이미 시동을 좀 걸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금리 인하 시기로 진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자본금 투입이 많이 되는 쪽에서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오죠. 바이오는 이런 임상이라든지 이런 시기 자체는 상당히 길게 걸리지만 연구 개발하는 데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자금 조달을 할 때도 금리가 아무래도 낮아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특히나 바이오 쪽에서도 좀 대형 바이오 쪽 전망들이 좋게 나오는 이유가 이미 그런 어려운 시기에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었는데 인하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런 기술 개발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본다라고 했을 때 뭐 성장주 쪽에서 가장 기대되는 게 바이오가 될 수밖에 없고 주가의 위치 에너지도 3년 동안 쉬었기 때문에 정말 밑바닥에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바이오 쪽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실적이 그런 대로 잘 방어가 되고 있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계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만 보더라도 글로벌 피어 그룹들 뭐 CDMO 업체들이 굉장히 실적이나 이런 전망치들이 안 좋아졌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나홀로 실적이 오히려 개선되면서 실적의 폭을 넓혔고요. 또 뭐 공장 같은 경우도 1공장부터 4공장까지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나 추가적인 증설까지 노리고 있다라는 거는 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모든 기업이 다 잘 나오진 않겠죠. 근데 그 안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제약사들에서는 신약 개발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요. 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업계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대표적으로 지금 세 가지가 아마 리포트에서도 많이 보이실 거예요. 이제 비소세 포함 부분이나 뭐 ADC 최근에 가장 핫했던 게 이 ADC 항체 약물 접합체 쪽이죠. 뭐 레고캔바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수주가 많이 나오면서 이슈가 됐고, 그다음 제형 변형 쪽 이제 세 가지가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전 여기에다 알츠하이머도 조금 부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24년도 이제 올해에 이제 FDA 승인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의약품 시장이나 바이오 의약품 시장 자체가 연평균 향후 5년 동안 10%씩은 좀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평균적으로 27% 정도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그러니까 실적도 좋지만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뭐 3년 정도 쉬었기 때문에 이제 스코어가 만료가 되는 또 부분들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또 신약 개발이라든지 추가적인 뭐 복제의약품 쪽도 많이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상당히 좀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학회 일정들도 또 단기적으로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제 당장 뭐 며칠 뒤에 8일부터인가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슈가 있고 2분기부터는 4월 달에 암학회 있고요. 그다음에 5월 달에는 아스코 이제 종양학회 또 있고요. 그다음에 또 6월 달에는 내분비 학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이런 학회들이 있을 때마다 이슈나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좀 항상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일단 상반기까지는 바이오들이 상당히 이런 이슈 몰이로 갈 수 있고 또 하반기로 가면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성장주로서의 이런 메리트가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비소세 포함 쪽으로는 뭐 유한양행, 보로노이, 에이비온 이런 쪽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ADC 쪽에서는 뭐 레고캔바이오, ABL바이오. 근데 이쪽은 좀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정 이후에 눌림목에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제형 변형 쪽에서는 알테오젠이라든지 인벤티지랩 이런 종목군들이 좀 유망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제약 바이오 섹터 종목들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저는 여전히 좀 대형주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오늘도 사실 제가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대형주 위주로 보셔야 되는 게 또 1월 달 이후 3월, 4월 달은 또 우리가 또 슬픈 얘기지만 상장 폐지 이슈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형주를 보시는 게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아시겠지만 바이오 쪽이 사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뭐 재무제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렇죠. 전부 다 빨간색으로 물들어있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연구개발이나 그렇죠.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드는데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좀 대형 기업들은 실적이 흑자가 나고 있고 실적이 오히려 성장이 되면서 신약 모멘텀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감 자체가 상당히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이런 금리가 굉장히 높았던 그런 상황에서 실적이 잘 나왔는데 인하게 되면 얼마나 모멘텀이 많이 붙겠습니다. 분명 인수도 많이 할 거고 신약 개발도 많이 하면서 이 파이프라인이 다양해진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대형주 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학회가 임박을 하면 뭐 리포트에서도 기업들을 정리해주고 또 학회 사이트 안에서도 이제 좀 분배가 되어 있어요. 물론 학회 쪽에서 정리하시는 건 좀 힘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리포트를 참고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해서 이런 이슈 플레이로 보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 이거는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싫어하신다라면은 정말 2, 3년 동안 주가가 고점 대비 30, 40% 이상씩 눌려있는 대형 바이오들 너무 많거든요. 거기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전략으로 하신다면은 좀 무난하게 이런 성장주 또 바닥권에서 바텀업 전략을 충분히 좀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